두 번째 에피소드. 내가 카타리나의 고용 형태를 변경할 수 없었던 이유. 카타리나는 스웨덴 공립초등학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남자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아빠 육아휴직을 길게 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아니 현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을 길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 셋을 키우는 내내 카타리나가 육아휴직을 내고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단다. 남편이 아빠 육아휴직을 길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만약에 카타리나의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스웨덴 사회보험국에서 주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 생활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다. 보통의 스웨덴 가정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후 그 아이를 타가수에 맡길 때까지 엄마나 혹은 아빠가 아이를 집에서 돌본다. 스웨덴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가능 일자수가 정해진다. 이 육아휴직 가능 기간 동안 스웨덴은 엄마, 아빠가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근거하여 육아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준다. 만약에 무직이라 직장에서 받는 수입원이 없다면 사회보험국에서 정해놓은 육아수당 금액을 받게 된다. 이 돈은 스웨덴의 다른 세금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비례하여 높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즉,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육아수당액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웨덴식 철저한 부의 분배 법칙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끔 수입원이 높은 배우자들이 아이 육아휴가를 오랜 기간 동안 내기보다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육아휴가를 좀 더 길게 내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또 돈보다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반반씩 육아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로 평균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 사는 젊은 부모들이라면 육아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궁핍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카타리나의 경우에는 아이들 아빠가 집에서 육아를 하며 육아수당으로 살기엔 너무나도 힘든 경우였다. 왜냐하면 카타리나가 학교 졸업 후 몇몇의 일거리를 가지긴 했지만 거의 무직이었으며, 또 우리 회사에 지원할 때 일하고 있는 직장도 풀타임이 아니라 파타임 일이었기 때문이다. 카타리나를 면접할 때 내가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 파트타임에서 갑자기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학교에서 전공한 것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는 일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설명을 좀 부탁한다. 왜 학교 졸업 후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간헐적으로 경력 단절의 기간이 생겼나?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나?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례는 자신의 단점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 왜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 회사에 어떠한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유연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나? 당신은 한 그룹에서 어떤 성향을 보이는 사람인가? 당신의 영어 실력은 어떤가? 영어로 당신의 장점들을 설명해 보아라. 등등. 카타리나가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것으로 보였다. 약간은 느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신중한 성격으로 다가왔고, 내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나이대가 조금 있어 보여 다른 직원들과 조화가
잘 맞을 것 같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에 약간 걸렸던 것은 카타리나가 제출한 레퍼런스가 딱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하게 그녀의 직무 결과 혹은 직무 태도 등 여러 다른 평판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정확한 평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2차 면접에서 다른 기존의 직원들과의 질의 시간을 통해 카타리나가 보여준 태도가 꽤 괜찮았고 또 스웨덴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전에 최대 6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테스트 고용을 할 수 있기에 그녀를 채용하기로 했다. 스웨덴의 고용 형태에는 물론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이 되는 반면 정규직은 한정된 계약 기간 없이 고용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한 정규직 사원이 되기 전에 최대 6개월간 테스트 고용을 하는 것이 거의 관례이다. 당연 얼마 동안의 테스트 고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보호법은 6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해당 회사의 사업이 어떠한 섹터에 속하는지 또 회사가 단체 조약 즉 스웨덴 말로 콜렉티브 오프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또한 이러한 테스트 고용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위가 높은 관리 직급의 수준이라면 이러한 테스트 고용은 없다고 봐도 된다. 당신이 6개월의 테스트 고용을 적용하는 정규직에 지원을 했고 채용이 되어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치자. 회사가 아무런 통보 없이 이 6개월을 무사히 마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이 회사의 정규 직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다시 새로운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굳이 해고 사유를 밝힐 필요 없이 이 사람을 테스트 고용 기간 동안 언제라도 해고를 할 수가 있다. 반대로 또한 고용된 사람도 회사의 사퇴 이유를 밝힐 필요 없이 그냥 사퇴를 이 기간 동안 언제라도 할 권리가 있다. 한마디로 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되기 전에 회사나 직원이 이 6개월 동안 서로 간을 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던 일이냐, 내가 원하던 직장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던 사람이냐 등등의 궁합을 서로 보는 기간이다. 만약 회사가 5개월쯤이 지난 후 당신이 이제 우리 회사 그만 나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한 달을 더 일하고 회사를 나와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2개월쯤이 지난 후 나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6개월까지 다 챙길 필요 없이 당장에 그만둘 수가 있다. 카타리나는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지각을 했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출근길에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회사에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해왔었다. 맡은 일의 숫자가 너무 많이 틀리고 서류 내용을 보충해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고친 후 나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더니 수정을 하려면 정시간에 퇴근을 못하니 자기가 남아서 수정 일을 하는 시간을 임금 외수당을 받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니 다음 날 와서 고쳐도 된다고 말을 하며 퇴근을 하라고 말을 했다. 그 다음 날 집에서 나에게 그녀는 전화를 해왔다. 사직서를 내겠다고. 이렇게 하여 나는 카타리나의 고용 형태를 변경할 수가 없었다. 참고로 카타리나가 우리 회사를 떠난 뒤 한 2개월쯤 지나서 나는 그녀에게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카타리나는 그 메일에서 나에게 자신의 레퍼런스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